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경영원 문근천입니다. 이번 77회 칼럼에서는 중도 실용주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이명박 대통령 그 정부 때 내세웠던 그 정책, 이것이 이제 중도 실용주의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해보자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느냐 하면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상을 보면은 다소 정치 과잉의 그 시대에 살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보수 우파적인 그런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사실은 중도, 그러한 그 중도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제 정치적인 성향이 이제 그 경제, 경영, 이런 그 실용적인 그런 그 분야를 좀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성과가 상당히 중요하다. 아무리, 이념이라든지, 이러한 그 어떤 가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성과가, 뒷받침을 해주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는 그 다소, 과학적인 합리성의 바탕을 둔 그런 그 생각을 좀 또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이명박 정부의 그 중도 실용주의, 이것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날 정치 과잉이라 하는 것은 민주주의라고 하는 말을 내세우면서 온갖 비민주적인 이런 그 관행, 예를 들어서 분배라든지 복지하면은 무조건 이것은 민주이고, 감세를 해야 된다라든지 기업체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규제 완화를 해야 된다 하면 이건 반민주고, 그래서 또 어떤 경우는 그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말에서 자유라고 하는 단어를 빼야 한다. 그러한 헌법 개정을 또 시도한 적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자유라고 하는 말을 뺀 자리에 이제 수식어가 붙는 거예요. 진보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경제민주주의, 수기민주주의, 이런 식으로 수식어가 붙은 민주주의를 또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사실상 왜곡된 민주주의이고 자유민주주의하고는 전혀 다른 그러한 체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 사고를 하는 정치 세력이 많고, 그리고 이제 그런 그 이념에 따라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거의 그 이념적인 내전 상태하고 비슷하게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친구 사이라 하더라도 섣불리 이야기를 꺼냈다가는 다시는 상종을 못할 무슨 원수지간처럼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하고, 이런 상태에 빠져 있다 하는 것이죠. 민주주의가 상당히 타락해 있다 하는 느낌을 또 많이 갖게 합니다. 관피아, 예를 들면 최근에 준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는 LH 공사, 이 사람들이 내부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땅 투기에 나섰다라고 하는 이슈가 지금 온 뉴스를 좀 장식을 하고 있죠. 이익 집단이 어떠한 그 양심 이런 거하고는 전혀 접어두고 떼쓰기를 또 많이 하는, 그리고 입법부에서 어떤 법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천박한 입법을 하고 있다. 편가르기식의 정책이 남발이 되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코로나 사태를 빙자해서 이제 푼돈을 나눠줌으로써 이 자본이라 하는 것은 가능하면 모아가지고 큰 일에 이렇게 써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푼돈으로 남발을 해가지고 국가부채, 그리고 조세 부담이 이렇게 가중되는, 이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하면서 첩첩이 쌓이는 이러한 이 국가부채가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의식을 갖지 않는 이러한 정치. 그러면서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국가의 어떤 경제가 쇠퇴하고 있는 것을 야금야금 이렇게 피부로 느끼게 되죠. 그래서 제2의 베네수엘라가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 아울러서 이제 청년들이 갈 데가 없어가지고
정말 그 청년 실업에서 이제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 이러한 그 현상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과거에 실용 노선을 표방을 했었던 이명박 정부라든지 이 시절을 좀 보자면은 지금하고는 사뭇 달랐죠. 상당히 그 업적이 컸었는데 그 실용 노선이라고 하는 부분 좀, 이거는 어떤 족보,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건가 하는 것을 오늘 좀 한번 좀 보려고 하는 것이죠. 이거는 사실, 미국의, 과거에 그 클린턴이 대선에 나섰을 때, 그 문제는 경제다, 바보야, 뭐 이런 그 말이 있었죠. 영어로 이제 is the economy stupid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것이 대선 공약이 돼가지고 문제는 바로 경제다. 다 웃기는 얘기 좀 하지 마. 뭐 이런 그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그 공약을 내세워가지고 그 아들 부시하고 이제 됐었죠. 부시 대통령을 이기고 클린턴이 미국 대통령이 됐었던 그러한 그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하고 이제 비슷하게 아무래도 이제 우리 한국은 미국이나 이런 그 선진국에 비해서 한 살 늦게 그런 그 노선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명박 대통령도 아마 역시 국민이 잘 살고 하는 이 실용적인 그런 정치 노선이 제일 나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사실은 알 수는 없는 거죠.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는 500만 표라고 하는 압도적인 표차로 우파적인 대통령이 됐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볼 때는 그 중도 실용 노선이라 하는 것은 상당히 그 좌클릭한 그 정책이었고 그렇게 하면서 뭔가 모르게 좀 의구심을 갖게 하는 그런 그 정책 그렇게 보이긴 하지만 그 이명박 대통령의 업적을 좀 보면은 이념 과잉보다는 우선 국민들이 잘 살고 일자리가 많고 하는 것이 우선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정치가라면 늘 생각을 좀 해야 하는 그런 생각이 아닌가, 그런 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갖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명박 대통령 때 그 세계 무역 규모로 보자면 한국이 세계 7위, 9위, 그리고 FTA 경제 그 지평을 보자면은 그걸 FTA 경제 영토라는 그 표현을 해요. 이것이 세계 3위. 그리고 G20라고 하는 그 정상회의를 한국에서 개최를 했죠.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이제 매년 홍수라든지 가뭄이라든지 이런 그 재해에 노출이 돼 있었던 그 4대강 유역의 그 농민들, 주민들의 그 생활을 엄청나게 개선을 했습니다. 물론 오늘날 이 환경론자들이 그 4대강 사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그 폄훼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눈에 이렇게 통계적으로 보이는 그 여러 가지 수치를 좀 평가를 해본다면은 잘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뒤에 이제 박근혜 정부 때는 이런 중도 노선을 사실은 이제 처음에는 중도 노선을 승계를 했다가 나중에 통진당을 해산한다라든지 개성공단 폐쇄라든지 뭐 공무원연금 개혁 또 전교조 이것을 법의 노조로 내려앉히고 사드 배치라고 하는 뭐 이런 그 명확한 한미 안보를 바탕으로 한 우파적인 그 정책을 노골적으로 이제 표방을 하면서 사실은 경계심을 많이 자극을 했는지 불행한 그 탄핵 사태를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오늘날 보자면은 이제 우리가 어떤 정치적인 그 측면에서 보자면 좌파 어떤 리버럴 그리고 새로운 정신적인 가치를 모색을 하는 이런 그 혼동 속에 빠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제가 어떤 역사적인 평가를 할 자격은 없고 다만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명박 대통령 시절의 그 실용 노선이라 하는 것이 사실은 그 성과를 보자면 의미가 있었다 하는 그 생각을 하면서 좀 그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자유체제 속에서의 그 실용 노선의 그 역사죠. 이거는 이제 멀리 근원을 좀 보자면은 영국적인 스코틀랜드 계몽주의에서부터 그 뿌리를 찾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담 스미스라든지 존 로크, 데이비드 흉 같은 그런 철학자, 이것은 이제 경험론을 바탕으로 한 고전적인 보수주의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생각 속에서 이제 산업혁명이 태동이 됐고, 그렇게 되면서 사람들은 이제 오랜 세월 동안의 그 원시 상태, 이거를 급격하게 벗어나면서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문명을 이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독립을 또 했죠. 그런 그 보수적인 정치 체제를 하나의 그 국가의 이념으로 삼아서 독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1900년대 초에 들어와가지고는 좀 그 유럽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미국도 이제 다양한 그런 사회주의적인 그러한 그 노선에 이제 노출이 되죠. 그래서 1910년대, 20년대 이때의 미국 그 상황을 보자면은 아마도 미국도 이제 사회주의 국가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왜냐하면 모든 지식인들이 거의 대부분 그 사회주의를 지지했었어요. 그런 그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무래도 이제 그 미국의 자유주의적인 그러한 그 배경도 있지만 이것이 극복이 됐던 또 한 가지 중요한 그 역사적인 사실 중에 하나가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그 경영 혁신, 프레더릭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이 가져온 그 과학적 관리론,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급격한 그 생산성의 향상이 이루어졌죠. 그러면서 소위 얘기하는 그 프롤레타리아 이 노동자가 아주 급속하게 중산층이 됐습니다. 노동자가 이제 뭐 자동차도 사고 집안에 일반적인 중류층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 가재도구 뭐 이런 걸 충분히 살 수 있는 그런 중산층, 이렇게 되면서 유럽 같으면 그 당시에 이제 온갖 뭐 사회주의라든지 공산주의, 그리고 히틀러의 그 전체주의, 이런 것에 빠져가지고 이제 이 혼동 속에 있을 때 미국은 자유주의 쪽으로 이제 완전하게 이제 털을 닦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흘러왔는데 2차 대전 전후에 국가 기능이 이제 점점 커지고 하면서 복지국가적인 형태, 이거를 또 추구하고 그렇게 이제 흘러왔다고 볼 수가 있고, 이것이 이제 국가가 비대화가 되면서 사실은 그 이전에 어떤 그 경제 효율, 이거는 많이 떨어졌다. 이래서 사람들한테 또 실망도 좀 준 그런 측면이 이제 한 그 시대를 이제 흘러오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가 레이건 대통령 시절, 그리고 영국 같으면 수상, 이때 그 혁명적인 신자유주의라고 이렇게 폄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이때 그 정부의 역할을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사회가 이 세상을 구제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완벽하게 단절하는 그런 사고를 이제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 역할은 좀 구체적이라 해야 된다. 그래서 레이건 대통령 같으면은 정부의 역할은 국가 경쟁력을 회복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아주 구체적이죠. 대처 같으면은 그 영국병을 들게 했던 그 노동조합, 이 권력을 꺾어야 된다. 이것을 제한해야 된다. 라고 하는 아주 구체적인 정책을 정부의 역할로서 삼는, 이거는 이제 과거에 사회주의, 사회가 이 지상의 어떤 개인과 사회 전체를 통틀어서 어떤 그 지상 낙원을 건설을 해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꿈, 이거하고는 완전히 그 다른 것이죠. 정부의 역할은 아주 구체적인 것이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이제 이 실용적인 그 노선, 이것이 점차 자리를 잡게 됐는데, 이것은 사회에 의한 구제라고 하는 그 꿈이 퇴조한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회에 의한 구제, 이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유럽적인 사회주의 노선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 이것이 남아있는 곳은 중국, 그 다음에 뭐 이제 뭐 러시아는 많이 달라졌다라고 하지만은 오랫동안 사회주의를 해왔었던 그런 그 배경이 있으니까 아마도 아직까지 뭐 그러한 그 문화가 풍토가 많이 남아 있겠죠.
그런데 이제 중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도 과거에 마르크스가 내세웠던 이 사회가 이 세상을 구제를 해줄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꿈하고는 완전히 좀 다른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등소평이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면 뭐 흑묘, 백묘 뭐 이런 그 얘기 여러분들 아시죠? 검은 고양이든지 하얀 고양이든지 잘 잡으면 됐지 아무 상관없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 인민해방군 정권 현재 그 중국을 통치하고 있는 이 공산당 권력을 위협하지만 않으면은 이것이 뭐 사회주의건 자본주의건 상관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예요. 일종의 권력주의죠. 권력만 계속 끌고 가면 되는 것이지 나머지 뭐 상관 않겠다. 이건 근데 참 그 어떻게 보면은 카톨릭 교황이 당신이 믿음이 있든 없든 나는 상관 않겠다. 헌금만 꼬박꼬박 내면은 당신을 카톨릭 신자로 쳐주겠다.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죠. 상당히 그 타락한 아무 이념 없는 그런 사고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이것이 이제 사실은 사회에 의한 구제라고 하는 신념이 붕괴한 그 단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뭐 유럽 대륙에서건 미국, 영국, 이 서구 사회에 있어서건 간에 똑같이 사회에 의한 구제라고 하는 신념, 이거는 이제 붕괴가 됐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신에 그 자리에 이해자 연합이라고 하는 일종의 실용주의가 이제 대두가 되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이제 그 이념으로서 어떤, 뭐 이 세상에 어떤 유토피아를 건설하겠다라고 하는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대신에 그 자리에 경제적인 번영 이거를 가져올 수 있는 그렇게 하려면은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어떤 그 연합 그 이해자 집단 간의 연합 그 이해 집단 예를 들면 농민 뭐 노동자 뭐 기업가 이런 여러 가지 그 이해 집단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이해 집단 간의 연합을 통해 가지고 경제 번영을 이루어야 된다. 그 중에 어느 쪽이 너무 소외되지 않게 잘 그 균형과 조화를 통해 가지고 경제 번영을 이루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일종의 탈정치적인 그러한 그 성향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1900년대 초에 마크 해너라고 하는 그 대통령이 이데올로기로부터 이 정치를 분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했었고 그 이후에 근 100년의 이로가 뭐 가까이 미국 정치에서 실질적인 어떤 성과를 냈었던 그 대통령들이 했던 정책은 이러한 그 실용 노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념적인 노선은 인기는 많은데 실질적인 성과에서는 사실은 보잘것없었다. 예를 들면은 그 존 F 케네디 같은 대통령 대중적인 인기가 엄청나죠. 그렇지만 그 대통령은 4년인가 이렇게 그 재임 기간 동안에 어떤 업적이라고 내세울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었던 대통령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실질적인 업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역시 이 중도 실용주의라고 하는 이것이 인기는 없지만 이 국민들이 잘 살게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실증적으로 보자면 역사적으로 보자면은 분명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사실은 미국하고 다르죠. 미국은 뚝 떨어져 있는 대륙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고 영국도 대륙에서 좀 떨어져 있는 섬나라고 일본하고 비슷하죠. 그런 나라하고 우리는 대륙의 끄트머리에 붙어 있는 그 반도 국가 아닙니까? 지정학적으로 엄청나게 그 첨예한 그런 지역에 살고 있는 이런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 같은 나라가 할 수 있는 그 생각하고 한국이 처해 있는 상황하고는 많이 다르겠죠. 그래서 아마도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그런 고민을 좀 했던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단지 실용적인 정치 이념에 의해서 이 복잡한, 그리고 이 대륙 끄트머리에 붙어 있는 한국이 괜찮을 것인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물론 될 것인가, 지정학적으로 이것이 이명박식의 중도 노선이 가능할 것인가, 그런 고민을 좀 하면서 방향을 좀 명확히 해야 되겠다 했다가 이것이 역풍을 맞아가지고 이제 그 탄핵을 당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상황을 그런 측면에서 이제 보자면은, 현재는 어떤 새로운 가치, 이념적인 이 가치관, 이것이 정립되기 이전에 하나의 공백 상태 속에서 어떤 좌파 리버럴적인 그런 측면과 새로운 그 보수적인 가치를 정착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그 세력 간의 일대 격돌 속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한국뿐만 아니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좌파 리버럴 하면은 일종의 포스트 모더니즘의 하나의 산물이라고도 볼 수 있겠어요. 그런 것이 이제 생기게 되는 그 이유도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에 의한 어떤 구제라고 하는 사상이 퇴조가 되면서 그 공백, 이거를 일종의 그 진공 상태를 메우고자 하는 어떤 새로운 메시아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건 나타나지가 않고, 그런 그 진공 속에서 나타났던 일종의 그 포스트 모더니즘 현상의 대두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어떤 충동적인 욕구, 뭐 야망이 좌절이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그 현상에 의해서 삶에 대한 어떤 불만, 그리고 원인 모를 여러 가지 그 앙심들, 이런 것이 타인에 대한 질투라든지 뭐 이런 그 시기심, 이런 거하고 이제 어우러져 가지고, 물론 겉으로 나타나는 것은 온갖 뭐 그럴듯한 말로 포장이 돼 있죠. 뭐 젠더라든지 페미니즘, 여성 문제라든지 뭐 친일, 그 민족주의, 이런 것들은 이제 포장이 돼 있고, 하지만 그 속을 좀 뜯어보자면은 삶에 대한 어떤 원인 모를 이 불만과 타인에 대한 앙심들, 이런 것이 이제 어우러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또 흔히 그 PC 좌파라고 하는 일종의 위선적인 프레임 씌우기, 이런 성향이 상당히 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것이 정치적으로 나타날 때는, 그런 성향의 사람들이 정치적인 정책으로 나타날 때는 나라 망치는 정책이 되기가 쉽죠. 뭐 원전을 갑자기 무슨 우리나라의 그 핵심적인 경쟁력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거를 즉흥적으로 없애려고 한다라든지, 이런 식이 되어 있는 그 좌파 리버럴적인 사고, 그리고 친중 글로벌리즘, 인민해방군이라고 하는 아까와 같이 이제 뭐 이념이고 뭐가 없다, 우리 권력만 위협하지 않는 한 이거는 전부 다 사회주의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끌고 가고 있는 그 중국, 이런 중국의 이제 친중적인 그런 글로벌 그 세력들이 또 있는 것이죠. 이러한 세력에 반해서 오늘날 그 자유민주적인 가치를 회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움직임이 상당히 그래도 도도하게 이렇게 흐르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은 그 보수주의 철학이라 하는 것은 권력이 적절하게 분리가 돼 있어야 된다, 균형이 서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 그리고 정부의 권력, 이거는 제한이 돼야 된다. 그리고 개인의 어떤 자유를 위해서 개인의 재산권이라고 하는 부분은 늘 존중이 돼야 된다, 뭐 이런 사고죠.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이 재계, 이 경제계, 이쪽은 스스로 뛰게 해야지 이것을 정치에 자꾸 끌어들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사고. 그리고 이제 어떤 변화를 추구할 때 무슨 만병통치적인 통치학, 만병통치학이 아닌 한 스텝 한 스텝 문제 해결 지향적인 그런 사고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사고, 이것이 이제 보수주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수주의는 어떻게 보자면 자유민주주의, 즉 민주주의와 자유주의가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는 그런 체제라고 볼 수가 있고, 우리가 이제 고전적인 자유주의라고 하는 그 아담 스미스적인 사고, 여기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그 사고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그 세력이 혼돈이 돼가지고 서로 격돌을 하면서 이제 흘러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한국, 뭐 미국 마찬가지 그런 그 세상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과연 가까운 장래에 어느 편이 대세를 잡을 것인가 하는 것이 그야말로 첨예한 그 관심사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무슨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린다기보다도 이 중도 경제 쪽에 있어서 중도 실용적인 이 경제계를 정치에서 좀 분리해가지고 열심히 뛸 수 있게 놔두는 이 국민이 잘 살게 하는 정치, 이것이 역시 중요한 게 아닌가, 그러한 그 하나의 이슈를 좀 제기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